안녕하세요. 잡슈강입니다. 최근 일본 자위대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구식 전차들을 대체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최신식 전차가 얼마 전 길바닥에 나뒹구는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요. 그런데 일본 네티즌들은 자국에 저런 전차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SNS에 전복된 전차 사진을 공유하며 한국의 K2 전차 사고인 줄 알고 욕을 했다가 알고 보니 일본산 전차임을 깨닫고 망신을 당한 황당한 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본인들도 어이가 없었는지 일본 자위대를 비난하고 있는 일본 네티즌들의 실제 반응까지 직접 가져와 봤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전차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종료 후 패전국 일본은 한동안 군사력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군사력에 소요될 예산을 모두 경제 복구에 집중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러나 냉전이 격화되면서 미국은 일본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수준의 무장을 하길 원했고 재무장한 일본의 군사력을 이용하여 소련의 태평양 진출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최대 고민이자 현재에도 지속 중인 고민은 홋카이도 지방을 소련 또는 러시아로부터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의 고민을 배가시켰던 것은 소련의 현대화된 대규모 기갑 전력의 홋카이도 진출을 방어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관동군이 소련의 기갑 전력에게 처참하게 무너진 경험이 있는 일본 육상자위대는 M4 셔먼 및 M24 채피와 같은 당시 미군에서는 도태되고 있던 장비를 대량으로 지원받아서 기갑 부대를 창설해 홋카이도 방어에 투입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비로는 부족했고 일본은 당시 미군의 최신 전차였던 M47 또는 M48 전차를 요구했지만 본토와 유럽 배치 물량에도 부족했던 미국은 일본에게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미군의 공여 장비를 대체할 일본산 기갑 장비를 생산하게 되는데 그것이 60일식 전차였습니다. 일본의 60일식 전차는 미국의 M47을 벤치마킹하여 제작하였지만 제대로 된 기술력이 없어 최악의 전차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M47보다 더 얇고 가벼운 장갑은 전면 장갑도 40mm 기관포 방어가 불가능했으니 측면 장갑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M47 전차의 가장 큰 문제였던 극악의 연비도 그대로 답습했고 35톤 중량의 전차가 연비마저 항속거리 200km 수준밖에 나오지 않았으며 서스펜션과 파워팩이 없음에도 잦은 고장으로 야전 운용 신뢰성에 심각한 결함이 보고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당시 건너편의 소련은 당시 T-62 전차를 개발해 2세대 전차 시대를 열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일본은 60일식 전차 전력화 4년 만에 바로 74식 전차 개발에 나섰습니다. 일본은 이전 전차의 실패를 교훈삼아 74식 전차의 개발을 실시했습니다. 최초 개념 연구 단계부터 자동 장전 장비, 원격으로 작동되는 대공 기관총, 전자식 제어 방식의 현가 장치 등 여러 기술을 구현코자 했으나 시대를 앞서갔던 개념들은 미쓰비시 중공업의 기술력으론 절대 구현이 불가하거나 너무 비싸고 복잡했습니다. 어찌어찌 개발을 진행하긴 했지만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뒤늦게 전력화되었는데요. 74식 전차는 1988년까지 총 893대가 생산되었으나 러시아의 T-72보다 성능에서 열세였고 생산과 동시에 구식 전차가 되어버린 탓에 자위대는 신규 전차 개발에 착수해 또다시 90식 전차를 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는 미쓰비시 중공업, 일본 제강소, 다이킨공업, 후지스, NEC 등 당시 일본의 네로라는 기업들이 총 망라된 국가적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방위청이 눈여겨본 전차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2였는데요. 90식 전차는 서방의 최신 3세대 전차와 동급의 고성능 전차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던 만큼 당시 일본이 활용 가능했던 모든 기술이 집약되어 개발되었는데요. 74식 전차에 비해 혁신적인 시도와 당시 첨단 기술이 모두 투입되었으므로 개발비 또한 수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일본의 무기 수출 금지법으로 인하여 해외에 판매할 수도 없었고 자위대밖에 팔아먹을 곳이 없어 전차 한 대당 가격은 동급 전차 중 가장 비쌌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각종 방산비리 정황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가격을 올리는데 한몫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일본의 90식 전차의 대당 가격은 서방세계 주요 전차와 비교해 독일 전차의 2.7배, 미국 전차의 4배, 한국 전차의 10배가 넘는 엄청난 가격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에도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련의 붕괴와 함께 냉전이 종료되었고 일본 경제가 장기 불황으로 빠져들자 893대에 이르는 74식 전차들을 모두 대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10식 전차 개발에 다시 나섰으나 10식 전차 역시 너무 비싼 가격으로 대량 생산이 어려웠는데요.
결국 일본은 전량 퇴역이 결정된 74식 전차의 대체 전력으로 미국의 스트라이커 MGS 버전을 벤치마킹한 16식 기동 전투 차량을 개발을 결정하게 됩니다. 바로 이 차량이 오늘의 그 문제의 차량인데요. 2007년에 시작된 16식 프로젝트는 2016년에 전력화됨으로써 16식이라는 제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16식 기동 전투 차량은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각종 분쟁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전투 차량으로 가볍고 뛰어난 기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포탑이나 장갑 제거 없이 수송기를 이용한 공수도 가능해서 섬이나 해안선 혹은 도서 지역에 빠른 배치를 하기 위해 제작됐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자체 중량은 26톤으로 가볍고 바퀴가 달린 차륜형으로 제작돼 최고 속도를 시속 100km까지 나오게 만들었는데요. 게다가 일본의 주력 전차 74식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져 같은 105mm 탄약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돼 74식과 동등한 화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에 관해서는 심각한 단점이 더욱 부각되며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갑의 두께는 얇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어력도 주력 전차보다는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바퀴가 달려있는 차륜형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도로가 아닌 지형에서 기동성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본의 무기 체계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문제점인 가성비가 극도로 좋지 않다는 사실이 가장 큰 단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도 비판적인 의견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16식 기동 전투차는 차량 한 대당 가격은 한화 77억 원으로 10식 전차보단 당연히 저렴하지만 한국의 K1A1 전차가 처음 출시될 때 양산 가격인 47억 원보다 무려 30억 원이 더 비싼데요. 105mm 포를 단 장갑차 주제에 거의 어지간한 3세대 주력 전차를 넘어선 가격이며 거의 3.5세대 K2 전차 가격에 육박하는 것입니다. 일본 자위대는 10식 전차에 사용된 사격 통제 장치와 각종 센서들이 장착되어 비싸다고 말하고 있지만 심지어 자동 장전 장치도 없는데 77억 원이란 가격이 나온 것인데요. 일본의 군사 전문가와 밀리터리 매니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혹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비슷한 포지션의 이탈리아 B1 센타우로는 대당 약 35억 원, 자동 장전 장치까지 갖춘 미국의 스트라이커 MGS가 약 50억 원 수준입니다. 이러니 욕을 먹는 것도 무리는 아닌데요. 애초에 자위대 무기의 가장 큰 병폐가 정경 유착, 소량 생산, 수출 불가로 인한 가격 문제가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문가들은 이 차량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굉장히 비싸지만 애매한 성능의 기동 전투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16식 기동 전투차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일본 국도를 달리던 중 갑자기 도로 한편에 처박혀버리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달 8일 오전 홋카이도 인근 국도에서 일본 자위대의 기동 전투차가 도로 옆으로 바퀴가 빠지면서 길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반적인 무한궤도 전차였다면 혼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을 만한데 이 차량은 바로 기동이 중단되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사고가 났지만 밤 늦도록 크레인차가 오기만을 기다려야 했는데요. 사고가 난 이유는 16식 기동 전투차가 반대편에서 오는 일반 차량을 피하려다가 길바닥에 나뒹구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실 일본의 도로폭은 좁기로 유명한데요. 이 도로의 폭은 약 3m였고 16식 전차의 전폭도 3m였습니다. 빠른 기동성 때문에 만든 전차인데 차륜형이라서 일본 도로를 달릴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일본 도로의 특성상 폭이 너무 좁아 반대편에서 차량이 온다면 위험하기 때문에 천천히 달려야 한다는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편 차량을 확인하고 조심히 잘 기동했다면 정상적으로 지나갈 수 있었을 텐데 이 차량을 운전한 자위대의 운전 실력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자마자 많은 일본 네티즌들은 이를 조롱하기에 바빴는데요. 일본인들은 자국산 전차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한국의 K2 전차가 사고가 난 줄로 알고 욕을 한 것입니다. 무한궤도 차량도 아닌데 한국의 K2 전차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요. 그런데 일본 네티즌들은 알고 보니 사고 난 차량이 일본의 16식 기동 전투차였던 것을 확인하고 급히 발언을 철회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일본 네티즌들은 방향을 바꿔 일본 육상자위대로 비난을 이어갔는데요. 험지도 아니고 포장도로에서 전차 전복 사고가 웬 말이냐, 반대편 차량은 도대체 어디 가고 전차만 남은 것이냐, 자위대가 도로를 달릴 때 매너가 너무 나쁘다, 폭이 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천천히 운전할 순 없냐, 최고 시속 100km면 무슨 소용이냐, 이런 도로를 가다가는 맨날 사고가 날 것 같다, 저런 게 한 대당 77억이라니 제정신이냐, 분명 비리가 있을 것이다, 기존에 그랬듯이 분명 방산비리가 있는 게 확실하다, 차량도 엉망이지만
자위대의 운전 실력도 신뢰할 수가 없다. 자위대는 평소에도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데 진짜 러시아, 중국과 전쟁하면 얼마나 심각할지 우려가 된다. 홋카이도에 살고 있는데 이런 자위대가 지켜준다니 굉장히 두렵다 등 비판적인 의견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 16식 기동 전투차가 앞으로도 더 많이 생산되고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정부는 주력 전차로 40년 이상 사용하던 74식 전차들을 전량 퇴역 결정을 하면서 어쨌든 대체 전력으로 300대 이상의 16식 기동 전투차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따지자면 70년대 초반 한국군이 운용하던 M48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일본의 74식 전차인데, 이런 전차를 교체하기 위해 대당 80억에 가까운 비용을 들였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동 장전 장치까지 포함시켰다면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었다는 뜻인데요. 현재 한국의 K2 흑표 전차가 놀라운 성능으로 전세계 전차들을 압살하는 가운데 K2 전차 가격에 육박하는 일본의 16식 기동 전투차가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